오늘 저희가 드릴 이슈는 바로 스포츠계 학교 폭력 논란입니다. 돈 뺏기, 물티슈로 얼굴 때리기, 마사지 시키기, 부모 욕하기, 칼 가져와서 협박하기. 어느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누리집 게시판인 네이트판에 폭로한 일들입니다. 피해자들은 21가지 피해를 언급했고 여자 배구 국가대표로 흥국생명에서 함께 활약하는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를 가해자로 유추할 만한 단서를 달아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두 선수는 학창시절 동료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고요. 소속 구단은 이들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가대표 자격도 무기한 박탈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지난 15일 체육 분야 폭력 근절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로 촉발된 배구의 폭력 논란은 남자 프로배구 한국전력의 박철우 선수가 2009년 남자 배구 대표팀에서 자신을 구타했던 이상열 현 KB 손해보험 감독을 공개 비판하며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박 선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정말 피가 거꾸로 쏟는다는 표현까지 쓰며 이 감독의 다른 폭행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스포츠 폭력의 사례 아시다시피 한두 번이 아니죠. 덩달아 대책도 많이 나왔고요.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는 국가대표나 프로선수 활동에서 제한을 받고요.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나온다고 스포츠 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한겨레TV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에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선수와 전문가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유도 엘리트 선수 생활을 하고 현재는 이제 삼부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신대용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운동을 했었던 많은 선수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했었던 선수들,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마 했었던 선수들이 경험을 했던 것인데, 이제 그런 다양한 유형들의 괴롭힘이라고 붙이는 다양한 행동들이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굳히기라고 이제 유도에서는 이제 서서 이제 자유 연습을 하는 거랑 누워서 이제 앉아서 굳히기, 주짓수처럼 이제 굳히기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를 괴롭힌다는 그런 명목하에 체급을 높은 사람을 붙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130kg 정도 나가는 사람을 저랑 굳히기를 하게 해가지고 조르기 기술을 걸기도 하고 숨 못 쉬게 깔아 누르기도 하고, 그거를 막 한 오랜 시간 동안 막 1시간 넘게 이렇게 지속을 시키려고 하니까 되게 고통스럽죠. 저는 이제 고통스럽게 그렇게 당했고, 폭력이 조금 당연시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폭력이 가장 일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폐쇄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일단은 만약에 뭐 통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연락을 뭐 외부와 부모님과 계속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은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이 없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근데 좀 뭔가 갇혀있게 되고 계속해서 합숙을 진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24시간 동안 계속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랑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맞고 때리고 기합 주고 뭐 때리고 뭐 불러다가 뭐 빨래시키고, 잘하는 사람이 폭력을 이제 코치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당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그 선생님들의 기준에서는 잘하니까 사실 운동을 잘하면은 괴롭힘을 뭐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선배들도 잘 못 건드려요. 왜냐면은 코치님의 뭐 선생님들의 이쁨을 받고 있고, 얘가 이제 우리 팀을 좀 먹여 살리는 그런 느낌이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선수들이 막 나가면은 그 얘들 다른 애들 막 괴롭히고 하면은 오긴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죠. 성적이라든가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결과를 단시간 내에 어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결과가 좋다 보니 뭐 국가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 보상,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보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그냥 계속 무시하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다 알거든요. 아, 내가 우리 팀에서 되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영향력이나 힘이 있구나를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사실 그 선수가 더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거죠. 스포츠의 교육적 관점에서 이런 스포츠 간의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도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안내한 어떤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부상을 입거나 아플 때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플레이를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승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교사와 코치는 적극적으로 스포츠 관련 가치를 가르치고 이를 위한 커리큘럼을 고안해야 된다. 성적을 높게 내는 게 스포츠의 가치인가요? 스포츠의 가치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스포츠맨십을 배운다든지, 예. 혹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에 도전을 해서 성취를 몸으로 익히는 경험을 한다든지, 자신의 신체를 이해하는 거라든가, 예. 그리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교류하는 거, 자아실현이라든가. 근데 우리 학교 운동부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 스스로는 폐해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게 교육이기도 하지만, 또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겪었는지, 내 존엄이 파헤쳐졌는지를 자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교육이거든요. 근데 너무 어린 시절에 그런 교육 없이 특정한 틀에 굉장히 폐쇄적인 문화에서 운동만 하던 그런 그 문화나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인지하기가 되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사실 엄벌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엄벌을 중요한데 그냥 엄벌에 끝내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과정, 기획,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도자들을 양성을 할 때,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사실은 학생 선수 시절부터, 예, 그런 교육들이 들어가야, 예, 되는 거죠. 신고를 해서 내 자리가 계속 내가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피해를 증언했던 그 피해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잖아요. 팀이 없어지잖아요. 스포츠계 업계에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입법 예고를 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삼진 아웃제로 뭐 한다거나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한 번이라도 걸리면 영구적으로 퇴출이 된다라는 식으로서의 그 운동 사회계의 분위기를, 운동선수 세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고하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제2의, 제3의 길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돼요. 현장에서 선수로 뛰었던 이들은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근본 대안을 요구했는데요. 체육계와는 다소 온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체육계 가혹행위 관련 대한체육회 추진 방향이라는 답변서에서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폭력이 없는 세상,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